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이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법률지원단 우리 변호사님 두 분 나와 계시는데 네,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잘생기셨죠? 네. 저는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책, 여러 가지 경제, 외교 다 문제예요. 그렇지만 최대 실책이 뭐냐라고 한 가지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이 국가의 질서의 근간을 파괴를 했는데 그 근간을 파괴한 가장 핵심이 바로 사법 신뢰를 파괴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법 신뢰, 국가의 질서의 근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것은 좌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해서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르더라도 사법 신뢰라는 것은 국가의 근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문재인 정권은 파괴했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로 이제 우파들만 이렇게 우리끼리 있어서 참 안타깝지만 저는 이 얘기가 반드시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가 좌우를 떠나서 제가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여러 나라의 좌우 의원들을 다 만나보고 또 심지어는 유럽의 사회당, 호주의 노동당 이런 의원들 중에서 친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이 좌파를 하더라도 다 공이 이 나라들 선진국의 공통점이 뭐냐? 좌파들도 국익이라고 하면 같은 목소리를 내고 특히 전략적 차원에서 이건 이제 외교하고 관계된 거죠.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런 사법 신뢰 문제에 대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보면 과거에 이제 주로 이 보수 정권 시절에 그러면 사법부가 다 잘했냐라고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반성할 부분 반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관료적이었어요. 사법부가. 그래서 국민들의 일반 민초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를 하고 재판정에서 얘기를 해도 이 변호사나 정말 전문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닥에 있는 우리 민초들이 국민들이 사실 사법부에 대해서 맺힌 한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관료적이고 귀족적인 그러한 문화들이 사실 권위하고는 또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긴 했었다. 그런데 그것하고 달리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사실은 그러한 어떤 과거의 사법부의 어떤 관료적인 부분들을 좀 타파를 하고 좀 더 낮은 단계로 내려와서 더 국민 앞에 가까이 이렇게 할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고 벼랑과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전근대적인 짓을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제가 전근대적이다라고 하냐면 어떤 시스템과 이런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가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완전히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왕이 그 가신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면 그것이 사법부에까지 내려가서 전달이 어떻게든 되든 아니면 어떤 미묘한 공감대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행정부 대통령의 가신 집단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촉발시키는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준사법기관인데 준사법기관, 사실 검찰, 경찰 이런 수사기관이에요. 한편으로는 준사법기관이에요.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그런데 이런 준사법기관이 어떠한 행태를 언론과 함께 합작해서 하고 있냐. 저는 언론도 아무리 우리가 사실은 상업적인 것도 좋고 하지만 우리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무슨 사건이 시작이 되면요.
이제 방부터 붙여. 우리 조선시대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방을 딱 붙입니다. 그게 뭐냐? 피사실 공표입니다. 방을 붙여서 이놈이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다. 아주 무엄한 놈이다 이러면서 방을 붙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에 나와서 피사실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생중계를 해요. 생중계, 피사실 공표를 생중계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연상되냐? 옛날에 사극에서 보면 우리 죄인이 있으면요 달구지에 태워가지고 마을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좀 괘씸한 대역죄인일수록 마을을 많이 돕니다.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구지에 태워가지고 죄인을 돌리면 백성들 잘 모르는 백성들은 돌을 던지죠. 바로 그러한 상황이 언론에 의해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재판 끝났어요. 재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경찰과 검찰이 검경수사권이라는 이걸 가지고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텔레비전만 틀면 내 수가 차고 내 조사받고 수사받고 그런 게 계속 나옵니다. 수사 진행 상황들이 실시간 방송이 되는데 저는 이 얘기를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게요. 국민들이 그것을 내보면서요 정신적으로 괴롭습니다. 정신적으로 무슨 사건 하나 터지면 몇 달 동안 합니다. 그래서 생중계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 정서가요 파괴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국민들이 몇 년 동안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반드시 생기고 저는 사회심리학자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부터 파괴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정신이. 그래서 저는 이 피사실 공표 그 다음 달구지 태워서 이렇게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재판도 공개 재판을 해야 되죠. 응? 그러면서 또 그 재판 과정이 다 실시간으로 나가. 그래서 이거 무슨 드라마를 찍는 것 같은데 이러한 행태를 우리가 스스로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들 보고 너무 전체주의적이고 파쇼적이고 인민재판 하듯이 막 난리 법석을 떤다라고 국민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아주 이 조선시대 같은 그런 전근대적 상황으로 사법부를 돌려버린 것, 준사법부를 돌려버린 것. 이게 우리나라 어떤 질문이 되었는데 시간이 공평해서 1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난 뭐라고? 1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네, 그래서요. 저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요. 독립입니다. 사법부 뿐만이 아니라 이 검찰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런 것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검찰을 대통령이 또 다시 더 옥죄기 위해서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검찰을 흔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더 심각한 건데요.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을 독립을 시켜요. 인사권을. 그래서 저는 이 대법원장 선임 그 다음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부터 해서 검찰 인사권 전부 대통령이 손을 띄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너무 과격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격하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법부 개혁과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것이다.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래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이제는 재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들이 모든 수사에서 지휘를 받고 검찰총장이 지휘받고 다시 검찰총장이 대통령부터 내려오는 그 라인의 지휘를 직간접적으로 받는 이런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좋은 나라는 선진적인 나라는 뭐냐? 이 우리가 뉴스에서요 수사받는 거 검찰, 경찰 이런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안 나오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네. 그렇게 하도록 우리도 정치권에서도 그런 방에 노력하고 그 중요한 건 우리도 욕심을 접어야 돼. 아마 민주당에서 옛날에 그렇게 사법부 독립이나 이런 거 외쳤는데 막상 자기들이 정권 잡고 나니까 더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 고리를 끊어야 돼. 우리는 그러면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게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이고 거기서 사법부의 독립은 어떤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가장 최후의 보호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걸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또 스스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